이제 런던의 블랙캣 도전합니다. 이 택시기사 히드로공에 딱 내렸어요. 일본어는 조금 가능한데 이 영어는 이상하게 안 돼요. 할 수 없죠.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대로 런던 블랙캣만 오로지 타봅니다. 자, 제가 만났던 블랙캣 택시기사님입니다. 다 인터뷰 따고요. 특징이 있죠. 일본하고 런던의 특징. 일본은 동양문화권, 서비스가 표준화, 매뉴얼화, 똑같은 멘트, 절도 있는 동작. 근데 런던은 달라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인상 하나 보세요. 죽여주죠. 영화배우 뺨칩니다. 특히나 이 양반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한국에서 왔슈. 저기 형님 나이를 배우고 왔구만요. 그랬더니 정말이냐. 요금도 반값 친절하게 안 내줬어요. 저희 롤모델이 됐어요. 오죽하면 제가 코스염을 똑같이 길렀겠습니까? 코스염까지 길러자. 택시기사도 개성이다. 그때부터 이 양반을 제가 따라 했죠. 예, 정말 멋진 영화배우 같아요. 저는 어때요? 영화배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가 하면요.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스쿠터 일단 한 대 사야 됩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 동상 기점을 해갖고 반경 9.8km 이내 지리 공부하시고 역사 문화 풍습까지 도합 3년 동안 6번의 시험을 패스해야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이 나와요.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세계 1등의 택시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칭송이 자자하죠. 자, 형님 제가 언제 또 런던에 오겠습니까? 저 뚜껑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뚜껑? 본네트요. 그래서 본네트. 일본 같으면 저기 손이 안 들어가는 데까지 닦는 게 일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경 가보시면 덤프 트럭도 아주 삐까번쩍하죠. 여기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보다는 택시기사의 개성이 아주 독출납니다. 아주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쓰죠. 런던 정부, 일본 정부 포함해갖고 여기는 이제 일본 교통공사에 제가 보고서를 써요. 65페이지에 걸쳐갖고 당신네 올림픽 아직 부족해. 택시가 우수하긴 하지만 몇 가지 점은 개선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왼쪽은 제가 택시를 탔던 블랙캣, 오른쪽은 33개 항목에 걸쳐갖고 1점부터 5점까지 줍니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뭐 보통 해갖고 보고서를 써갖고 이렇게 조금 바꿔두면 훌륭한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자기네가 한국의 택시기사가 와갖고 65페이지 보고서를 쓰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도청이나 시청에 택시 정책을 제안합니다. 시민과 택시기사가 윈윈할 수 있는 멋진 정책이 있습니다. 한번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1년 걸려요. 편지 계속 보내면 1년 있다. 5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해요. 그럼 받아들여질까요? 묻는 게 있어요. 당신 박사요? 아닌데요? 당신 교수요? 아닌데요? 그럼 당신 신분이 뭐야? 저 현장 전문가구만요, 택시기사? 이제 안 받아들여져요. 아직까지는. 이 한계 직면하면 보통은 이제 좌절하잖아요. 근데 저라는 인간은 동기부여가 생겨요. 어떤 동기부여냐?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바꾸자.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기천의식을 바꾸자. 그런 부분에 제가 요즘도 많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과 런던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영원한 2인자, 따라쟁이. 따라만 하는 거. 얘네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얘네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1인자 됩니다. 그래서 제 차는 이제 안전을 추구하죠. 항공기에만 있는 물건이 있어요. 제 차는 있습니다. 심장 제세동기하고 응급처치 키트. 제 트렁크에 있습니다. 항공기 여성 승무원 5년차 이상만 이제 그걸 기구를 가동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습니다. 이동식.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치료 과정은 제가 이수를 했고요. 기본이죠. 그다음에 제 차는 와이파이 프리 택시입니다. 인터넷이 무료예요. 제 차에 타시면 인터넷 설정 검색하시면 제 거 뜨거든요.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무료. 그 다음에 정말 A급 고객, VIP 고객.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모셔요.
이런 분 모실 때는 제가 레드카펫을 깔아드립니다. 한 장당 20만 원이에요. 제가 2장 갖고 다닙니다. 보도블록이 짧으면은 2m, 보도블록이 길면은 연결시켜갖고 4m. 그리고 이 레드카펫으로 안내하고 문을 살짝 열어드리고 닫는데 그것도 예술입니다. 2단계로 닫아야 돼요. 문은 처음에는 빨리 10cm 남겨놓고는 조금 천천히. 근데 이게 안 닫혀요, 잘. 그래서 유리창 다 내려봤더니 너무 세컨다리 닫히고 유리창 올렸더니 좀 너무 안 잡히고 그래서 수천 번 이걸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찾았어요. 대각선으로 운전석 문 유리창 5cm를 내렸을 때 가장 좋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닫힌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저는 오감만족 택시를 추구합니다. 오감만족 택시를요. 조수석 모니터는 항공기 스타일 모니터 장착을 했고요. 각종 USB, IT 기기 연결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서비스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국내 생산되는 전 제품, IT 제품 계속 충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뭡니까? 냄새. 라디오 DJ 목소리 듣다가 그래 새벽 DJ, 아침 DJ 에너지를 해요. 밤 DJ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맞아. 향수도 시기별, 상황별로 뚜껑 여는 거야. 아침에는 페퍼민트 뚜껑 엽니다. 아이들이 타면은 동심자극 만다린, 부부 연인 불륜이 죄송합니다. 불륜이 타시면 춘신자극 일랑일랑, 초저녁에는 로즈마리, 늦은 저녁에는 라벤더 형식으로 따는 거죠. 저는 그다음에 오감만족 택시 추구해요. 기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팸플릿 2곡 아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팸플릿이 이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강연장에서 한번 불러들었더니 다시는 부르지 말라요. 그래서 지금은 소프라노 색스폰으로 케니지가 부르는 You Rise Me Up을 빨리 완성해 갖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색스폰을 불러드릴게요. 정말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이벤트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이벤트 할 때는 코스프레 형식, 교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분당, 임해동, 분당은 영업하면 안 되죠. 전 서울이니까 삼성동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제 택시를 타시면은 택시요금 공짜의 푸짐한 상품. 간혹 이벤트를 하니까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 맺으시면은 좋은 이거는 이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자, 저는 단순한 거에 질문을 많이 해요. 자, 택시는 이동수단이냐? 맞죠? 근데 그거를 의심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운전만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뭐를 먹고 살 거냐? 이동 가지고 아니라 고객한테 즐거움과 기쁨을 줘야겠다. 그런 이제 그 서비스 발로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불경기입니다. 올해는 더 불경기고요. 내년에는 더 불경기가 또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택시가 호황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택시가 불경기니까 상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게 있다면 다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시장을 떠나겠다. 아직까지 제 노력은 부족해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택시 영업이 안 되면 저 과감하게 택시 적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상하거나 실천 가능한 거 있으면 그것이 저한테는 또 루비콘 강이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저는 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 꿈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나타나네요. 왼쪽에는 무슨 대학이죠? 그 유명한 1960년대 미국에서 생겼고 전지구조로 지금 8개가 생긴 햄버거 대학이야. 오른쪽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 대학. 감히 햄버거하고 치킨에도 대학이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는 해양대, 철도대, 항공대 있어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당연한 질문 하나 둘 셋. 무슨 대학은 없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저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저를 이상하고 왜 택시 대학은 없어야 되느냐. 자, 일본 가고 런던 가고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한 이유도 택시 대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련된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택시 대학 총장 되는 게 꿈인데 어느 날 아파트 상가 건물이 나왔어요. 시설만 호황철란한 거 필요 없다. 본질이 뭐냐? 아파트 상가가 나왔길래 가감하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하고 택시대학, 비전택시대학 간판이라고 간판 올리고요. 수업 진행했고요. 여기 수료생, 일기 수료생 있습니다. 우리 일을 도와줬던 사무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이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택시대학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누가 강의하느냐? 유명하신 분 많이 오세요. 국적은 미국인 싱가포르 국립대 행동경제학과 교수님. 한국에 택시대학이 세워졌습니까? 제가 봉사 강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조금 강연료를 많이 달라고 그래요. 미국인인데요. 한국에 나갈 테니 막걸리하고 홍어를 꼭 사달래요. 그럼 체재비 뭐 다 부담을 하겠다고. 좋습니다. IT 전공자인데요. 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교수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강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양반이 누구냐? 그 얄미운, 너무나도 얄미웠던 저희 형인데 30몇 년 전에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어. 호적 파서 나가. 했던 형인데 드디어 작년에 형제간에 화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때는 너를 이해를 못했다. 이제 너를 이해를 하겠다. 네, 그래서 형제간에 화해를 했습니다. 저희 택시대학 사무실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한쪽 벽면에 감사패가 있습니다. 이 감사패가 뭐냐? 미래 택시대학에서 강의해 주실 분, 그 감사패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주시면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드리고 감사패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연을 해주실 당사자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꼭 강연을 해주실 것 같아요. 딱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딱 한 분만. 꼭 오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 이윤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돼, 돈이 돼.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와서 강의를 해주면 가치와 의미가 있어?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없어서 오겠습니까? 김재동 씨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혜성 대표님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맞아요. 네. 아닙니다. 무료 봉사 강연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네, 정말 맞아요. 네. 감사패를 딱 진단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8회 동안 가장 싼 차 스틱기어로 운전했어요. 최근에 뽑은 차입니다. 지금 밖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요. 밖에. 왜 도심에는 승용차만 있어야 돼? 디젤, 서브가 있으면 어때? 당연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그 의문을 실천합니다. 최근에 뽑은 제 차입니다. 집 랭글러 루비콘. 제 인생을 닮은 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광고가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을 우지비하고 윤영빈은 광고를 부착시키자. 그래서 광고주를 직접 설득해갖고 드디어 이 차량 가격은 비싸지만 차량 유지비나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 그다음에 이거 책 선전 아닙니다. 절대 이 책 사지 마세요. 네, 책 선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협조, 나중에 비전택시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시겠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책을 200부, 금액으로 봐도 300만 원 정도 돼요. 그거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갖고 제가 책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 갖고요. 제가 필 받으면은 사실 강연을 3시간 하는 것도 부족해요.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배고프시니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 19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강단에 저를 초대받을 때는 제가 강사료를 채듭니다. 사실 5장을 받아요. 채 들어요. 저는 이걸 목표로 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열심히 운전하고 제 분야의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2가지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 심부름꾼이에요. 평생. 이런 분들은 딱 하나의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내지는 레테이 강. 누구나 다가 건너죠. 그런데 자신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나가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인공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똥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관념의 강을 일단 건넜어요. 관념의 강은 뭐냐? 상상력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행에 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적 경험들, 책도 읽고, 학교는 잘 다니지 못했지만 사회적 경험과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 관념의 강을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액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 내가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이냐. 건너야지만 새로운 세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제 딸. 새벽에 의사가 다급하게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버님만 들어오시죠. 삐쩍 말랐던 제 딸. 수술 끝나고 풍선처럼 부풀어 있더라고요. 수술 부위는 가슴이었습니다. 벌어진 가슴을 꿰매지도 못하고 비닐로 덮어놨어요. 차마 의사 선생은 엄마한테 그 광경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 의사가 저한테 말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나머지 장기들이 파손되어 갈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2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가망이 없으니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의사의 말이었거든요. 저도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제 딸이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바로 인공심폐기는 제거됐고 사망 처리했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그날 길거리를 방황하죠. 그러다 우연찮게 택시기사가 됐어요. 처음에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직업을 비난하면 그 어떤 누구도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사랑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쉽지 않았어요. 4년간의 투정 과정 끝에 어떤 신념이 생기는 순간 그 꿈이 벌떡 일어나 저한테 꿈을 안내해주고 꿈에 이르는 길을 환히 밝혀줬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는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지금 발목 잡아도. 앞으로 제 앞에 루비콘 강이 수천 개, 수만 개. 저는 제 꿈을 위해서 갈 겁니다. 오늘의 강연. 하늘에 있을 우리 딸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죠? 그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택시기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오늘부터 강연 듣고 파이팅 해야겠다 싶어갖고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택시기사한테 질 수 없다. 나도 파이팅 해야겠다 싶어하고 파이팅 하면 여러분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에게게게게 50점 되겠습니다. 100점짜리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 강연 들어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합니다.